청와대가 1급 청년 비서관의 25살 대학생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요. 그 공정성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이 글을 올리는 익명 SNS 게시판에는요.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년들은 꿈을 꿀 수도 없는 벼락 출세다. 이런 내용의 글들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논란이 확대되면서 청와대 측은요, 박 비서관 임명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을 두고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평범한 청년은 평생을 바쳐 일해도 하늘의 별 따기인 1급 비서관에 25세 청년을 떡하니 임명해 놓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한무치함에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이 정녕 이 정부의 어떤 부분에 분노하는지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 박성민 신임 청년 비서관은요,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서 이틀 전부터 이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민 청년 비서관의 이력, 이 과거 이력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력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2018년 6월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전국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지금 우리 대변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대변인 활동을 했다는데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토론 배틀이죠. 그렇죠. 지금 박성민 지금 청년 비서관 역시 그 당시에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그랬군요. 청년 비서관이 청년 대변인이 됐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력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인데 네. 이제 그때 흥행을 못했어요. 아하. 문제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 4명을 선발을 하는데 한 15명 정도 지원을 했고 네. 실시간으로 지켜본 분들이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100명 정도에 불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청년 대변인이 됐다가 2020년 8월에 이낙연 대표가 되면서 진명지 최고원이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이 이제 박성민 이번 신임 청년 비서관의 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요. 김부겸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 그냥 어느 날 오신 분은 아니죠. 그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탄생으로 발생된 어떤 정치권의 어떤 큰 변화의 어떤 바람 그걸 한번 읽어내기 위해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총리님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청년들은 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폭등으로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누구는 정치권에 기웃대다가 초고위 공무원으로 벼락 승진을 했다. 희망을 잃었다. 교수님, 그러니까 네. 청와대 측에서는 이 박 비서관이 어떤 벼락 부자 되고 벼락 승진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만큼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검증이 돼서 저 자리에 올라온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젊은이들,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이해와 또는 이 정책 개발에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부겸 총리가 얘기하듯이 또 이철희 정무수석도 얘기했듯이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청와대가 최근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네.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현 정부나 진보 정권이 결과에 대한 평등을 많이 강조했는데 네.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네.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 어떻게 1급이 됐느냐라는 문제. 네. 물론 정부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죠.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위계 질서가 항상 있고 그렇죠. 올라가는 어려운 것인데 1급이 됐단 말이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하위 공무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청년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청와대가 이런 청년 문제 또 이준석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식적으로 좀 적응한 거 아니냐 네. 생각이 들어요. 아하.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년 문제에 있어서 이 기성세대들이 성찰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청년 문제가. 젊은 사람 써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세대를 맞춘다 그래서 청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런 기성세대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 반성과 함께 성찰하는 자세,
그러면 거기서 또 해답이 나올 것이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박성민 신임 청년 비서관 임명을 두고 일명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도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구급도 아닌 1급을 25살에 되신 분이 탄생하셨어요. 그 무시무시한 시험 합격하면 5급인 거고, 그리고 25년 정도 일하고 운 좋으면 1급 되는 건데 무려 25살에 1급이 되셨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공신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이분이 탑입니다. 이분이 탑인 것 같아요. 서류 전형이 있었다면 어떻게 통과했는지, 면접은 어떻게 치르셨는지, 무슨 루트로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했는지,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방법만 알 수 있다면 하루 10시간이 아니라 정말 18시간씩이라도 하겠다고 꼭 좀 모셔봤으면 좋겠다는데. 자, 그리고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청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명 공무원 시험 강사죠. 전한길 씨도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예, 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4시간씩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네. 또 사실은 소방사 시험 9급 배우라고 그럽니다. 네. 그거 만약에 그 합격하려도 진짜 하루에 목숨 걸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갑자기 1급 청년 비서관에 들 수 있느냐. 이거 발탁이 아니라 반칙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뭐 최고위원이 되고 대변인이 되고 이런 것들은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정당이잖아요. 그러나 네. 청와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곳에 만약에 임명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근데 그냥 바로 발탁을 한다? 그것도 5급 행정고시를 합격해도 무려 25년 이상 1급까지 가려면 걸린다는데 이유 없이 갑자기 발탁한다면은 저 사람이 제가 보기에 청년들을 많이 대변한다. 물론 대변할 수 있어요. 근데 대변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일자리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서 평생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일자리 그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정당에서도 있었고. 그런 사람하고 오히려 없었던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 놓으면 오히려 대변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